그다음에 남북 관계를 볼 때 우리가 그 조중 관계의 특수성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거 중국이 한마디만 하면은 북한이 깨갱할 텐데 트럼프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남쪽에서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뭐냐면은 한미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조중 관계를 갖출 것이다.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가 저 관계도 이제 복잡하고 중국하고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만 그 큰 역사의 기본 방향이 결정된 얘기는 좀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 밑에 가운데 사진이 모택동이 자기의 큰아들하고 찍은 건데 큰아들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죽었어요. 그 묘가 지금도 북한에 있습니다. 마오가 저걸 안 갖고 간 거예요. 근데 마오 정도쯤 되면은 자기 아들 유해를 수습해서 갖고 오는 게 뭐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오도 대단한 인물이죠. 갖고 오겠다 했더니 놔두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내가 지시를 해서 100만 대군이 갔고 그 중에서 15만이 조선반도에서 죽었다. 걔네들 유해를 못 갖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내 새끼부터 데리고 오냐. 조선반도에 흩어져 있는 그 중국인 병사들의 유해를 다 부모들 그 가슴에 안겨드리고 난 다음에 그 안영이는 맨 마지막으로 와야 한다. 그 얘기죠. 딱 한마디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나처럼 설명을 한 게 아니고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쟤는 모택동 아들이니까. 그게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모택동이 수많은 과오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민의 존경뿐만 아니라 사랑까지 받게 되는 이제 중요한 건데. 자, 만약에 미국 대통령 아들이 한국에 와서 죽었다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죽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김일성이 마오 아들 죽은 거에 대해서 별로 미안해하는 기색이 별로 없어요. 그 마오도 별로 기대를 안 해. 왜 그럴까요? 김일성이 싸가지가 없어서 그럴까요?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아마 대부분 처음 보셨을 텐데 김일성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김일성의 아들 삼형제인데 김일성이 맨 위고 저 동생은 중국 혁명에 참가했다가 거의 첫 번째 전투에서 총 들고 나간 첫 번째 전투에서 희생됐어요. 그러니까 참 사람 목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김일성은 그 수많은 전투를 거치면서 살아남았는데 그 운이 그 동생은 첫 번째 전투에서 희생됐습니다. 마오 아들만 죽은 게 아니라 내 동생도 죽었다. 내 동생뿐이냐? 동만항일열사 영생불멸하리 동만항일열사 기념비인데, 그러니까 저 동만이라는 게 지금으로 치면은 뭐 조금 이제 복잡하지만 대충 길림성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길림성보다 사실은 작은 범위인데, 근데 동만항일열사가 한 3,000명쯤 되는데 그 중에 2,700명이 조선 사람이에요. 2,700명이. 그러니까 우리 독립유공자에서 보면은 그렇게 많이 조선 사람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건 이제 중국이 중국 공산당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 서안이고 서안에서 더 들어가서 연안에 여기 있었어요. 여기쯤에. 그러다가 2차 대전 이제 여기서 해방 2차 대전 종전을 맞고 그 다음에 동북으로 진출을 합니다. 만주. 여기가 만주국이 있었고 중국 최고의 공업지대예요. 일본이 대륙 점령을 위해서 저 동북에다가 산업기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대륙을 석권할 수 있었던 건 만주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저 도표를 보면은 46, 48, 49, 50 붉은색이 쫙 퍼져나가는 거 보면은 만주를 먹지 못했으면 이게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게 명백한데, 이 만주에서 사면초가에 빠진 중공이 기댈 곳은 북한뿐이었다. 북한이 준 총 10만 자로 중공은 강목을 버리고 환호했다. 무슨 얘기냐면 일본군한테서 무장 해제한 무기 있죠. 그걸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주에서 사면초가에 빠졌다는 거 국민당 군대한테 쫓기면은 압록강 두만강 넘어서 조선으로 그냥 피해 들어온 거예요.
그 가보신, 나도 이은 감독하고 이제 그 아리랑 팀에 갔는데, 압록강, 두만강 상류에 갔더니, 압록강은 그래도 좀, 개울 정도, 아니, 개천 비슷하게는 드는데, 두만강은 진짜 요거예요, 요거. 두만강 상류라는 건, 진짜 요 테이블 정도. 그러니까 잘 뛰는 사람은 그냥 바지 안 젖고 건너뛸 수 있는 그런 개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넘어서 조선으로 돌아서 조선에서 정비해갖고 적당히 조선에서 딱 정찰해줘서 국민당의 배후를 칠 수 있는 곳으로 들여보내주고 무기다 주고. 그래서 그리고 이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만주 잘 모르잖아요. 김일성은 만주에서 십몇 년을 싸운 사람이니까. 북한 참모 그 지도부들이 만주에서 여기선 이렇게 저기선 저렇게 그런 것도 코치해주고. 그래서 그게 이제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마오가 한 유명한 얘기가 중국 오성 훈계에는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피가 스며 있다. 쉽게 얘기해서 저 노란 별 중에 하나 조선 사람 거다라고 해도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중국에 55개 소수민족이 있지만 조선 사람들 같은 민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김일성은 그냥 외국 지도자가 아니에요. 중국 혁명을 성공시킨 A급 혁명가 10명을 꼽을 때 거기에 집어넣어야 할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 혁명 자체에 대해서 강력한 지분을 갖고 있어요. 한미 관계가 혈맹이라고 하지만 조지 워싱턴이 영국하고 싸울 때 조선 사람이 가서 도와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나쁠 때는 굉장히 나빴지만, 그리고 지금도 꼭 좋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저는 깊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이건 이제 그 폭격인데, 북한을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 밑에 사진 보세요. 탄피. 어마어마하죠.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격장 주변에서 저 탄피 주워다가 아이들이 내다 팔고, 저게 좋은 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게 쳐줘요. 그런데 저거 주워 갖다가 불발탄 잘못 건드려서 그 죽는 아이들이 그 신문에 자주 났습니다. 어렸을 땐 사격장의 아이들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이제 뭐 그랬었는데, 저게 한 이틀 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저거 내다 팔면은 떼부자 됐겠죠. 근데 탄피를 팔아도 부자가 됐으면은, 저 알맹이 팔아먹은 놈은 얼마나 부자가 됐을까? 우리가 전쟁을 바라볼 때 전쟁의 정치학, 전쟁의 군사학만 봐서는 안 됩니다.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를 진짜 보려면 전쟁의 경제학을 봐야죠. 저게 2차 대전 때 어마어마하게 폭탄을 한국전쟁 때 소비했는데 얼마큼 했냐면은 한국전쟁 3년 동안에 소비한 폭탄의 양이 태평양 전쟁 5년 동안에 쓴 폭탄의 양보다 많아요. 훨씬 많아요. 평양의 인구가 당시에 40만이었는데 평양에 떨어진 포탄이 42만 8천 발이에요. 2만 8천 발이 한 도시에 떨어졌다고 해도 의학일 텐데 1인당 이딴만한 거 한 발씩 앵기고 2만 8천 발이 공동으로 떨어졌다. 평양의 2층 집 중에서는 한 채인가 두 채 남았대. 평양이라는 게 평평한 구름, 평평한 들이라는 거냐. 진짜 평양이 정말 평평하구나. 다 사람들이 봤다는 거고. 1평방킬로미터당 18발 떨어졌대요. 개마공원까지 다 합쳐서. 그러니까 그때 미 공군 전략사령관이 51년 7월 전쟁이 일어나고 딱 1년 만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더 이상 38선 이북에는 목표물이 남아있지 않다. 다 때려부셨다 이거예요. 다 때려부셨다. 그런데 그 이후에 2년 동안에 처음 1년 퍼본 거에 2배를 썼으니까. 왜 이렇게 많이 썼을까요? 목표물도 없는데. 자, 그거는 간단히 얘기해서 2차 대전이 일찍 끝나서 그래요. 2차 대전을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 본토를 오키나와고 이와지마고 그렇게 점령하듯이 괌이고 사이판이고 그렇게 해서 하듯이 가면은 2년 내지 3년은 걸린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서둘러서 항복을 했잖아요. 원자폭탄 때문에 항복했다고 하지만 원자폭탄보다 더 중요한 건 소련군이 참전했기 때문입니다.
소련군이 참전했는데 만주에서 관동군이 추풍 낙엽처럼 무너지니까 이건 안 되겠다. 소련이 내려와서 홋카이도에 한 발을 들여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천황제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분단됐을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본 식민주의가 우리한테 주고 간 그 정말 나쁜 일. 이게 강철비에서도 그 곽다운이가 그 비슷하게 강연을 하죠. 아니, 2차 대전 일으키고 유럽에서 누가 분단됐어요? 독일. 왜? 전쟁 일으켰으니까. 아시아에서는 누가 분단됐어요? 네, 우리가 전쟁 일으켰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런 그 2차 대전이 일찍 끝난 그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이 우리가 분단된 것이고 두 번째 재앙이 북한에도 엄청난 폭격. 북한에만 폭격된 거 아닙니다. 남쪽에도 폭격 심해서 거기서 죽은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남쪽에서도.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그 뭐죠? 국제시장의 무대 얘기했던 흥남 철수할 때 그 부두 폭파시키고 이러는 거. 문재인 대통령도 그 일가가 저때 철수했다는 거고. 이게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이것도 보자. 중요한 거니까. 자, 한국 전쟁이 언제 시작했습니까? 보통 50년 6월 25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50년 6월 25일이 새로운 단계인 건 맞아요. 38도선 전역에서 무장충돌이 38도선 전역으로 확대됐었던 거. 그 점에서 특별한 날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그때 시작됐다? 그럼 그 앞에는 뭐라고 불러야지? 그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이거 전쟁 기념관에 있는 거 그냥 사진 찍어 온 거예요. 그 바깥에 있는데, 자, 6월 24일까지. 45년이라고 했지만, 뭐 45년, 46년에 뭐 있었겠습니까? 48년부터 이제 군경이 죽었을 텐데, 8,824명이 8, 9, 10, 3년 동안에 죽은 거예요. 만 2년 동안에.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은 얼마나 죽었을 것 같아요? 9년 동안에 4,500명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2년 동안에 우리가 군경이 9,000명이 죽었으면은 그게 전쟁이 아니고 뭡니까? 그럼 민간인은 얼마나 죽었을까요? 한 10배는 잡아야겠죠. 그게 전쟁이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언제 일어났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고. 이 한국전쟁 기간 중에 신천학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황해도 신천군. 저기서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다는 거예요. 학살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이북 애들 뭐 사람들이 많이 죽긴 했겠지만 좀 과정이 너무 심한 것 같다. 어떻게 인구의 4분의 1이 죽냐. 유태인 학살했던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저 학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쓴 수기를 보면은 아마도 저 신천군 같은 데서는 인구의 3분의 1은 죽었을 것이다. 자기들이 죽인 놈이 3분의 1이라고 하니까 저 4분의 1이 별로 과장이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 민간인 학살 유해 발굴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사진을 여기 안 했는데, 뭐, 나중에 국가폭력이나 학살 같은 거 얘기할 때 있으면 그 사진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제, 뭐 여기서도, 서울서도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일산 옆에 금정굴이라고 있죠. 네? 같은 동네? 집 근처에? 가봤어요? 네. 거기에 이제, 유해를 잔뜩 발굴해갖고, 그걸 뭐 어떻게 했냐면은, 서울대병원 법의학교실 창고에다가 뒀어요. 그래놓고 그 신문기사가 우리는 저 성묘하다 병원에 간다. 뭐, 근데 그 보관을 어떻게 합니까? 부위별로 해요, 부위별로. 두개골, 갈비뼈, 대퇴부, 골반뼈. 저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죽은 직후에
저분들 학살된 직후에 시신을 수습했기 때문에 유해 개별성이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뼈도 못 치진다는 말이겠죠. 이렇게 까보면 뼈도 못 치죠. 그거 다 정말 뼈도 못 치는데 여기는 뼈를 추린 거죠. 유해 개별성이라는 게 남아있는데 다른 민간인 학살, 근데 저걸 보고 끔찍하다보다는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이거 얼마나 기막힌 얘기예요. 저렇게 한 분 한 분 그래도 수습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저게 35,000명 한 군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승량의 미제라고 하고 이걸 쫙 해서 이제 이북 신천박물관에 있는 그림들이에요. 미군이 와서 이렇게 학살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미군이 학살했을까요? 아주 극히 일부. 황석영의 손님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 이것도 이제 쓰게 된 이것도 영화할 만한 거고 또 이제 사정을 얘기하면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황석영이 왜 이걸 썼냐? 이북 애들 물 먹어라 하고 쓴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그래도 나는 진실을 훨씬 더 많이 밝혔다고 생각을 하는데 손님이란 제목은 뭐냐? 공산주의와 기독교예요. 기독교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됐어요? 한 100년 좀 넘었단 말이에요. 공산주의 얼마 됐습니까? 이때로 치면 30년 됐어요. 그러니까 다 바깥에서 온 손님들끼리 싸운 거다 이거예요. 그냥 이게 죽인 게 흔히 얘기하는 서북청년단들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군이 일부는 있었지만 그 죽인 사람들이 한국전쟁 전에 피난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이제 월남을 했다가 이 국군이 북진할 때 그거 따라서 올라가서 그 자기들 고향에서 학살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왜 미제가 이제 한 걸로 했느냐? 나는 역사학자로서 사실을 중시하지만 이해가 가요. 나쁜 역사, 솔직하지 않은 역사였지만 좋은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이게 우리는 그냥 지금 얘기할 때 서북청년단 그러죠. 모르니까. 근데 그 동네에서 뭐예요? 감나무집 둘째 아들, 배추나무집 큰아들인 거예요. 응? 배천댁 셋째 아들이 그런 거예요. 다 동네 사람들이에요, 동네 사람들. 근데 그거를 그러면은 같이 그 동네에서 지지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서북청년단이 죽였다, 월남 황제의 가족이 죽였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걸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걸 통쳐서 미군이 학살한 걸로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 일부는 심하게 한 데는 이주시키고 이제 그런 정책들을 폈지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북쪽을 이해할 때 또 하나. 자, 이제 북쪽은 핵을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트럼프가 해준 거는 한미연합훈련 중단한 거밖에 없어요. 그거 갖고도 이제 악되고 그거 갖고 되겠냐 하는데 이북 입장에서는 큰 겁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989년도에 무너진 게 소련이 아니고 미국이에요. 미 합중국이 해체됐어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아니라 디스유나이티드 되버렸어요. 그래서 한 열 몇 개의 공화국으로 찢겨져 버렸어. 텍사스 공화국, 또 몇 개가 합쳐져서 남부연합, 또 그 다음에 북부연합, 캘리포니아 공화국, 이제 이런 식으로 한 열 몇 개도 찢어졌으면은 주한미군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주한미군은 사라져 버렸어. 캘리포니아 공화국, 이게 파견을 해야 한다,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왜 우리만 파견하냐, 하다가 다 AC 하더니 다 가버리고 알았어.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건재하고 소련이 있어요. 근데 이북 애들이 봄에는 동해안에서 소련 항공모함 불러다가 상륙작전 연습하고, 가을에는 중국 애들하고 또 항공모함 동원해서 상륙작전 연습하면은 우리는 심경이 어땠을까? 달달달 떨고 있었겠죠. 지금 우리가 북한의 국력이 50배다 100배다 하는데도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해마다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 미국에 대한 입장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북 저 밑에 거 보면은 그 애들 책에도 미국 놈 때려잡는 군사놀이 신나요. 뭐 저러고 앉아 있어요. 미제에게 죽음을 함부로 날뛰지 마라. 통일 강성되고 개가 짖어도 우리는 간다. 저 왼쪽 거는 한국 전쟁 때 그 유명한 포스터입니다. 뭐 이제 이렇게 침략군 몰아내자 하고 뭐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북에서는 반미 월간이라는 게 있어서 6월 25일부터 7월 27일 정전협정 맺은 날까지 한 달 동안 반미 선전해요. 모든 잘못은 다 미국 놈들 때문입니다. 근데 이북이 지금 그 미국하고 친구하자는 거예요. 그 미국하고.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남북 관계의 변화가 남쪽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에도 엄청난 변화가 됩니다.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